자, 그럼 2회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회차에서는 훈련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투자자가 갖춰야 될 3가지 우위, 확률의 우위, 자금의 우위, 절제의 우위에 대해서 배웠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손실로 모는 13가지 인지 편향에 대해서 배운 후 베타 초과 수익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고력의 증진을 위한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이 가치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혼동이 오시지 않게 이번 인트로에서는 3가지 숫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6, 그리고 10. 5는 이제 가치 투자 프로세스의 5단계고요. 6은 가치 투자 기본편에서 종목을 매수하는데 들여다봐야 될 조건 6가지고요. 10은 가치 투자 기본편의 회차 수가 10회차입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밸리에서는 가치 투자의 5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종목 탐색, 종목 조회, 정성적 리서치, 가치 평가, 포트폴리오 관리. 먼저 종목 탐색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잠재 후보를 찾고 그 후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재무제표를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 정성적 리서치를 해보고 가치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주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치 투자 훈련 과정에서는 1, 2, 3, 4단계를 다루고 5단계는 이제 별도의 포트폴리오 관리 훈련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한편 이 5단계를 어떻게 배울까에 있어서 모든 단계를 한 땀 한 땀 완전히 기관들이 하듯이 정석적으로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3, 4단계에서 산업 분석이나 DCF 등을 공부할 때 초심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가치 투자 기본편에서는 초심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쉽도록 주식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조건 6가지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목 탐색의 기준에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종목인가? 둘째, 수급상으로 유리한 종목인지? 셋째, 재무제표상으로 문제는 없는지? 넷째, 정성적 기업 분석 체크리스트 기준을 통과하는 종목인지? 다섯째, 가치평가 결과 안전마진 이상 저평가된 종목인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매수 매도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매수 쪽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지. 이제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 투자의 1, 2, 3, 4단계 이렇게 각각과 매칭되는 조건들도 4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옵션으로 이제 넣어둔 조건이 2개가 있어서 총 6개입니다. 그렇게 가치 투자 프로세스의 5단계와 초심자를 위한 매수 조건 6가지를 바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바로 다음에 10회차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가 5, 6, 10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1회차 서로 및 마음의 준비 저희가 이미 다뤘죠. 그 다음 2회차 종목 탐색, 3회차 기술적 분석, 4회차 재무제표 기본, 5회차 재무제표 읽기, 6회차 정성적 리서치, 7회차 상대가치 평가 기본, 8회차 투자 의사 결정, 9회차 상대가치 평가 심화, 10회차 실전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요 각각 관련해서 이제 가치 투자 프로세스 5단계와 이제 매칭되는 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고, 아까 전에 6가지 조건과 매칭되는 것이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조건 5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조건 6은 이제 매수 매도 의견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10회차 강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단계와 6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투자 프로세스의 1단계이자 기본편의 조건 중 첫 번째인 종목 탐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치 투자 훈련 과정을 열심히 듣고 또 밸리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기업을 분석한 이유는 결국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초과 수익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초과 수익을 간단히 정의하면 시장 평균 혹은 주가 지수보다 높은 수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한 덧셈 뺄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초과 수익은 내 수익 빼기 시장 평균 수익.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한 해 동안 10% 상승했는데 여러분은 15%를 냈습니다. 그럼 초과 수익은 5%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그냥 이 초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면 될까요?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 같은 거장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20-30%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해에는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코인으로 1000%, 2000% 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워런 버핏보다 뛰어난 투자자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정말로 뛰어난 투자자는 초과 수익을 그냥 한두 번 높게 내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초과 수익을 내는 사람이겠죠. 근데 꾸준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들쭉날쭉하게 주진 않죠. 매달 정확한 수치의 이자를 꾸준히 줍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들쭉날쭉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초과 수익은 높게, 들쭉날쭉함은 적게 가져가는 게 목표겠죠. 이 들쭉날쭉함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그럼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초과 수익 나누기 초과 수익의 변동성. 여기서 변동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래프와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가 있으면 비록 이 마지막 수익률은 같다 하더라도 왼쪽의 변동성은 크고 오른쪽의 변동성은 작다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죠. 우리 목표는 초과 수익을 초과 수익의 변동성으로 나눈 값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이 목표값은 분자의 초과 수익이 커질수록 목표값도 커지고 분모의 변동성은 작아질수록 목표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목표값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과 수익은 높이려 하고 변동성 낮추려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값을 전문 용어로는 Information Ratio, 직역하자면 정보지수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I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IR은 어떤 사람이나 펀드가 초과 수익을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정확한 숫자는 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분자는 이제 측정하려는 사람이든 펀드든 전략이든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이제 벤치마크 수익률을 빼주는데, 이 벤치마크는 내 투자 스타일과 가장 흡사한 시장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나스닥 지수가 벤치마크일 것이고, 한국의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코스피 지수가 벤치마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자가 곧 초과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트래킹 에러,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를 트래킹한다, 벤치마크를 추종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트래킹 에러라는 것은 벤치마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그 의미이고, 바로 이 분자 값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주가 지수랑 똑같이 가면 트래킹 에러가 없겠죠. 근데 이 주가 지수 기준으로 요 변동성, 요 주가 지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변동성이 트래킹 에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초과 수익의 변동성이겠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IR 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IR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식은 포트폴리오 리턴이 올라가든지 벤치마크 리턴이 낮아지든지 트래킹 에러가 낮아지면은 정보지수가 상승하죠. 근데 벤치마크 리턴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R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혹은 이 분모를 낮추기 위해서 초과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제대로 잘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잘 찾아야겠죠.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요소는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을 하는 실력 자체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기업 분석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초과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가 지수보다 꾸준히 초과 이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하나의 주식이 괜찮아 보인다고 몰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개별 기업에서 오는 그런 변동성을 상쇄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많은 기업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업들을 아무리 많이 분석을 해보고 또 그 기업들을 평가하는 나의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기업들을 분석하는 것마다 고평가된 걸로 나온다면 분석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게 투자 집행의 건수로 이어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또 필요한 요소는 내가 분석하는 기업들 중에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초과 수익의 변동성 대비 초과 수익률인 정보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의 실력을 높이고 기업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보고 또 분석한 기업 중 저평가된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이 A, 기업 분석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본 훈련 과정을 듣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적 리서치나 가치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실전에서 써보고 익숙해지면 질수록 A 파트는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 B와 C는 서로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B,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C, 분석한 기업의 개수 자체는 줄어들겠죠. 이제 반자동화된 툴과 알고리즘으로 이 B와 C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벨리 AI 플랫폼의 효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시려면 여기저기서 공시 자료 모으고 데이터 클리닝하고 엑셀에서 온갖 수식과 씨름하면서 3, 4주에서 몇 달이 걸릴 그런 기업 분석 가치 평가를 일정 수준 반자동하고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준비해 두어서 단시간에 끝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벨리 AI 플랫폼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와 C를 개선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타인의 리서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구글링 하면서 모든 자료를 모으고 백지부터 아무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하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 이미 분석한 자료를 출발선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기업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 파트가 바로 벨리 AI의 커뮤니티와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는 어떻게 개선할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분석해야 이 D가 개선되는데 기업을 분석을 해봐야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기업을 평가하기 전까지는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종목 탐색이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배울 종목 탐색 방법론들은 이 D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성적 리서치와 이제 가치평가를 하기 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은 후보군으로 대상을 추릴 수 있는 방법론들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종목 탐색 방법론들이죠. 그런데 이 A, B, C, D의 문맥 하에서 좋은 종목 탐색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목 탐색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아버리면 D는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B와 C가 악화되겠죠.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종목 탐색을 하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좀 더 이 D의 과정이 기업 분석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탐색 단계는 자동화된 계량적인 룰이나 필터 혹은 알고리즘 모델들을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차에서 배울 그런 방법들도 그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방법들인데요. 근데 나는 이공계 배경도 없고 수학도 못하는 듯 싶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듯이 이런 알고리즘들은 뉴로퓨전의 그런 인류 퀀트들이 벨리 AI에 전부 구현을 다 해두었기 때문에 이 회차에서는 우리가 종목 탐색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플랫폼의 종목 탐색 기능의 활용 방법을 실전적으로 잘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차에서 다룰 종목 탐색 방법들을 한번 보시면은 퀀트 탐색, 거장 탐색, 기관 탐색, 기술 탐색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언어 탐색, 행동 탐색, 집단지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개발이 완료되면은 추가적인 강의를 찍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덧붙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4가지가 구현되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2회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